광양보건대가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체불 임금이 일부 해소되면서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새해를 맞아 교육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고 올해를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유치를 영원하는 전남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투기 수요가 빠져나갔지만 실수요자에게는 고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설립자의 비리로 경영 악화가 지속되면서 폐교까지 거론됐던 광양보건대가 최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설립자의 부당 이득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교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광양보건대는 상반기 안에 정산을 마무리하고 대학 정상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신희 기자입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비리사학 꼬리표가 붙은 광양보건대학교. 학생 수는 점점 줄고 교직원들의 임금 체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신입생은 33명으로 전체 입학 정원의 7%에 불과했고 교직원들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당장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가 지난해 하반기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설립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동안 밀린 교직원 임금도 절반 정도 해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체불금을 지급했고 퇴직자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 50여 명 가운데 15명에게는 밀린 임금이 모두 지급됐습니다. 보건대는 대법원 판결은 남아있지만 나머지 체불금도 조만간 모두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올 2월이면 다음 달이면 우리가 만 3년이 됩니다. 다음 달 말이면 소송이 완료될 걸로 보고 서남대학교나 경기도에 있는 신경대학교로부터 대략 한 180억 정도에 달하는 광양보건대는 체불금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대학 정상화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새 출발을 알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운영 주체를 확정짓는 과정과 함께 입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첫째는 입시 홍보죠. 학교의 부정적인 평가가 해소되고 나면 입시 홍보에 전력 투구할 생각입니다. 대학을 정상화시키고 더 좋은 학교로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투자하면 그래도 작지만 소규모 대학으로 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데는 광양보건대는 대학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면 폐지된 간호학과를 다시 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점은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실의 변화를 일으키고 교육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행과제로는 독서 인문교육 활성화로 책을 읽고 사고하는 습관을 정립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관리로 학생들의 공부와 대학 진학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꾸도록 전남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교육의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희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를 운영하고 있는 이한철 대표는 10일 대대적인 쇄신과 경영 개선을 실행하기 위해 경영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목포시가 수용하지 않아 법인의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파업과 가스 공급이 중단되며 시내버스 운행을 거듭 멈추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불산단에서 선박의 특수도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3곳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블라스팅 종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행 도장업체 3곳은 10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라스팅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개인 사업자인 만큼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을 뿐 집단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직접 채용을 반대하지 않았고 직접 채용 조건으로 시급제 전환과 4대 보험 가입을 수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행 도장 업체들은 지난달 15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블라스팅 종사자 38명은 지난 9일 4대 보험 가입과 집단 계약 해지를 철회해달라며 집단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의 의대 설립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신속하게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의 청신호로 여기면서 전남은 의료 인력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고 전남대나 조선대 등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열악한 의료 수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공동주택 가격이 최근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었지만 고금리를 비롯해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값은 내린 반면 주택대출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인구 5만여 명이 거주하는 순천의 신도심 신대지구입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큰 폭으로 떨어진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112제곱미터가 올해는 3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전남 서남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남학은 국토교통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한동안 집값이 폭등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주변 도시의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투기 세력이 빠져나갔고 최근 들어 목포와 남학에 신규 공동주택 물량이 풀리면서 집값은 꺾였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107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2억 5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두 도시 모두 집값이 단기간 급락한 반면 도민들이 느끼는 주택 구입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주택구입 부담지수 조사 결과 전남은 8% 늘어난 36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세대주가 소득의 9%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5대 시중은행 금리가 최고 7%를 기록한 것도 부담을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격 하락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그 완화 정책으로 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전세로 지금 현재는 들어갔다가 상황을 보고 좀 급매 물건이 나오면 그때 취득하는 것이 좋고.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주택 구입 시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차를 갱신할 때 아예 전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수도권에서는 전체 갱신 계약의 13.1%가 전세 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낮추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목돈이 없는 데다 당장 금리 인상 등으로 이 또한 부담이 되겠죠. 결국에는 역월세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역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의 하락분만큼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겠죠. 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 지사와 이 지사가 NH농협은행에 방문해 500만 원을 서로 기부하고 상호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는 지난 2019년 전남 경북 상생협약 이후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추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김영록 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전남도가 새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2,044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5만 7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7.6% 늘었습니다. 전남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눠졌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6만 7천 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남에서 총경 승진 대상자에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이정호 정보상황계장과 박종호 수사심의계장, 김대원 생활안전계장 등 3명이 총경 승진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지방청별 총경 승진자는 부산 9명, 대구 6명, 인천과 경남, 강원이 각각 5명, 충남과 충북, 전북은 4명씩 포함됐고 광주와 전남은 각각 3명에 그쳤습니다. 전남도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종합공정률 75%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박람회장 현장 시찰을 통해 종합 준비 상황을 살폈으며 현재까지 종합공정률 75%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권 사전 예매율은 36억 원으로 목표액의 34% 수준이며 다음 달까지 주요 시설 공사를 마치고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방대 육성 권한 이양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지방대 육성 권한 이양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벨트 조성 등 현안에 대해 전남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꾸려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까지 설계 시공 적격자를 선정한 뒤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오는 2029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5만 5천 개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신성장 동력산업 일자리와 청년 친화 일자리 등 4대 핵심 전략이 담긴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수소산업 육성과 청년 취업 교육 확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계절 기후가 온화한 고흥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축구와 야구, 테니스 등 6개 종목에 30여 개의 팀 유치가 확정돼 16,000여 명이 고흥에서 전지훈련을 받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전지훈련으로 약 13억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